볼커의 SD 강좌.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제12화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 제12화 SD 전국전 풍림화산편 되겠습니다. 후린카잔이라고 이제 일본어로 발음이 되는데, 이제 풍림화산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네, SD 건담 전국전 풍림화산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배경 그림도 여기 풍림화산의 그림이죠. 자, 일단 previous story, 언제나 그렇죠? 지난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번 아크에서 건담 군단과 어둠 군단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군단을 이끌던 그 뒤에서 숨어서 이끌고 있던 암황제와 건담 군단을 이끌고 있던 2대 건담 대장군이 결국 격돌을 했고요. 결국 이들은 상공에서 격돌해서 폭발과 함께 둘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암황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건담 군단과 이 어둠 군단이 다스리고 있던 지온국은 화평을 하기로 하고 서로 물러나게 되면서 잠시간의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그 건담 대장군과 이 암황제와의 충돌의 폭발 속에서 5개의 빛의 조각과 또 5개의 어둠의 조각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의 빛의 조각을 쫓아갔던 노마루 은밀 건담은 숲속에서 빛의 구슬을 가지고 있던 아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이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되는 거죠. 참고로 그 뒤에 이제 대장군이 없어진 아크에서는 이 건담 군단도 다시 정비를 하는데 그간 이 7인의 무사들의 리더로서 활약했던 무사 건담이 3대 건담 대장군으로 출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 건담 군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장군 건담을 은퇴하고 무사 제타가 그 뒤를 이어서 2대 장군 건담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이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른 장수들도 다 정비가 됐죠. 한편 이제 지온에서는 이제 다이묘였던 자쿠토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도련님 자쿠토가 지온국의 다이묘가 됩니다. 그런데 지온국은 과연 건담 군단과 완벽히 화평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루는 이 전투가 끝난 뒤에 부장군의 위치에 올라서 대장군이 된 자신의 형이죠. 무사건담은 노마루의 형입니다. 노마루의 형인 건담, 무사건담, 즉 제3대 건담 대장군을 이제 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에 있던 이제 그림자 건담 군단 등의 이런 밀정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만, 어느 날 스스로 낭인이 돼요. 낭인이라는 건 로닌이라고 읽어서 원래 개념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우리 전국전 시대 얘기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무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인의 다이묘가 멸망해서 이제 직업 없이 떠도는 무사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낭인의 몸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게 돼요. 그때 썼던 이름이 바로 요거 좀 쓰죠. 이 이름이죠. 야규노베라는 가짜 신분을 만듭니다. 그게 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네, 이 모습 야규노베인데 이거 나중에 캐릭터 설명에서 말하겠지만 이제 야규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 인물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신분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사라지고 동시에 자신의 양자 데려왔던 아이죠. 이 아이에게 알레고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알레고로 어릴 때 여기 고로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뭐 돌쇠 같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철수야 무슨 뭐 돌이 뭐 이런 식의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키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은퇴하신 장군 건담이세요. 이 부장군의 아버지죠. 은퇴하셔서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들을 이렇게 부장군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 알레고로를 키우는 것을 이 선대 장군 건담과 3대 건담 대장군이 비밀리에 돕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고요.
별다른 일 없이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 전작으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5개의 빛의 조각 중에 하나인 빛의 구슬, 어스의 구슬, 요게 어스의 구슬인데요. 이 어스의 구슬을 가지고 있던 알레고로도 늠름하게 성장하여 무사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새로 무사 알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전작으로부터 15년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인 풍림 화산편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건담 군단 조직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지난번에 흑백이어서 너무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칼라로 다 바꿨습니다. 이 아래쪽 지금 건담 군단 조직도 중에 제가 전부를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은 안 그렸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지난번 이제 7인의 무사편의 조직도와 하나도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3대 대장군입니다. 전에 무사 건담이 이제 3대 대장군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됐고 그 밑에 2대 장군 건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장군이 이 그림자 무사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따가 이야기 중에 나오겠지만 기존에 이제 7인의 무사들은 이제 풍림 화산 사천왕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질풍의 뉴, 밀림의 마크2, 화염의 더블 제타, 거산의 사이코가 되어 건담 군단을 서포트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모이게 될 스토리상 점점 모이게 되겠지만 알렉스, 주인공인 무사 알렉스, 다음에 무사 플러스, 무사 S, 무사 백식개, 다음에 무사 사이코 마크2가 새롭게 이 5명이 모여서 신생 무사 5인중, 그러니까 신생 5인의 무사를 구성해서 이 새로운 건담 군단의 주력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자, 요런 걸 대충 머릿속에 넣고 이어서 이야기를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어둠 군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둠 군단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둠 군단도 요 아래쪽은 구성이 똑같고요. 자, 어둠 군단의 새로운 다이묘 누가 됐을까요? 네, 도련님 자쿠토, 와카 자쿠토가 새로운 이제 수령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이 거인 닌자 군단의 디오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도가 일족의 수령이었던 사자비도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로 이 지난 그 7인의 무사편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래 엑시즈 일족의 수령은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네, 연인자 큐베레이였습니다. 큐베레이는 이 지온국 소속을 벗어납니다. 엑시즈 일족의 수령의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를 하거든요. 큐베레이도 은퇴를 하는데 그 자리에 새롭게 사이코 건담 마크2가 이 엑시즈 일족을 이끄는 새로운 수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카 자쿠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이 캠퍼가 닌자 캠퍼거든요. 무사 캠퍼기도 한데 닌자 캠퍼가 새롭게 이 닌자 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쿠 일족의 이제 주요 멤버였던 자쿠 삼형제, 고자쿠, 콘자쿠, 신자쿠, 구자쿠, 지금 자쿠, 새로운 자쿠, 이 셋은 나이를 먹어 15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어서 가로가 됩니다. 가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신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원로 어르신 같은, 그러니까 원로회 같은 입장이 돼서 사진에 보이시나요? 수염들이 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코자쿠, 곤자쿠, 신자쿠 이런 세 분이 이제 가로로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지온국의 어른으로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도련님 자쿠토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예, 15년의 세월 동안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풍림 화산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암왕제와 2대 건담 대장군이 싸움을 벌였죠. 그래서 암왕제를 어쨌든 해치웠죠. 동귀어진을 하셨지만 사라졌기 때문에 평화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대장군으로 올라간 이 3대 건담 대장군에게는 대장군의 위치에 올라가긴 했지만 어떤 진정한 대장군의 힘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대장군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건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빛의 힘이 자신한테 주어서 진정한 대장군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담 크리스탈이 빛나고 있어야만 진정한 대장군인 것인데, 문제는 2대 건담 대장군이 그 힘을 사용해서 암왕제와 동기워진을 했단 말이죠. 같이 이제 쓰러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건담 대장군이 갖고 있던 건담 크리스탈의 힘을 정식으로 3대 건담 대장군이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대 건담 대장군은 물론 원래 무사 건담이니까 강하지만 진정한 대장군의 힘을 갖고 있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노마루가 데려온 아이 알레고로죠. 알레고로에겐 빛의 구슬이 있었는데 이 빛의 구슬에서 건담 크리스탈과 비슷한 빛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하죠. 이미 흩어져 사라진 이 5개의 빛의 조각을 전부 모으면 대장군의 건담 크리스탈의 힘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알레고로를 노리고 나쁜 세력들이 이 빛의 구슬을 가진 아이들을 공격할까봐 부장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알레고로를 키웠던 것이고, 선대 장군 건담과 이 3대 건담 대장군도 비밀리에 이들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왕제가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다시 나타난다면 대장군의 힘이 필요할 것이고 대장군의 힘을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알레고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 알렉스로 성장을 하자 3대 건담 대장군은 성장한 무사 알렉스를 불러서 나머지 4개의 빛의 구슬을 가진 자를 찾아내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쵸? 무사 알렉스는 자신의 빛의 구슬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빛의 구슬을 가진 자끼리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빛의 구슬을 가진 자를 만났을 때 나도 빛의 구슬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힘을 합쳐서 이 건담 군단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이 쉬울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무사 알렉스는 명에 따라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잠깐 SD 현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에 알렉스는 거인 군단의 바운드 독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한 무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무사는 바로 빛의 구슬의 하나인 마키의 구슬을 갖고 있었던 무사 플러스였습니다. 제타 플러스죠? 네, 무사 플러스였습니다. 이 무사 플러스는 위기에서 빛의 구슬의 힘을 사용해 바운드 독을 물리칩니다만, 플러스는 알렉스에게 빛의 구슬을 가진 자를 모으고 있다라는 사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관심 없다. 뭐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떠나갑니다. 하여간 알렉스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빛의 구슬이 가진 자들도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빛의 구슬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존 어둠 군단의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잖아요.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알렉스가 빛의 구슬을 찾아 떠난 것과 동시에 지원국 소속이었던 무사들과 닌자들이 수상한 활동을 하나둘씩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건담 군단에게 속속 보고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알렉스는 플러스와 헤어진 뒤에 다시 다른 거인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던 무사 S와 무사 백식개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을 합쳐서 일단 거인 군단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 뒤에 이들은 각각 마의 구슬, 무사 S가 마의 구슬, 무사 백식개, 샥시키 카이죠. 가 비의 구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들은 다행히 플러스와 달리 알렉스에게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함께 빛의 구슬을 가진 자로서 한 팀이 되자라고 합의가 돼서 동료가 됩니다. 이로써 빛의 구슬을 가진 자가 셋이 모였죠. 어스의 구슬, 마의 구슬, 비의 구슬이 모였고, 구슬은 이미 확인은 됐지만 이제 들어오지 않았죠. 네네네. 이런 상태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벌써 그러니까 4명은 찾았잖아요. 굉장히 전개가 빠르죠. 5개를 찾아. 사실은 이거 참 되게 전개가 빠른 게 15년간 못 찾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바박 찾습니다. 4명은 찾았고 이제 1명 남았으니까 나머지 1명을 찾으러 이제 떠나야겠죠. 한편 지온국, 그러니까 기존의 어둠 군단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사 제타 건담이었던 2대 장군 건담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대 장군 건담은 여행을 떠났던 알렉스들과 합류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가 일족의 대표죠. 수령이었던 무사 사자비가 나타나서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무사 사자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지온의 새로운 다이묘가 된 도련님 자쿠토이며 사자비는 이 평화를 굳이 깰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련님 자쿠토가 모은 어둠의 조각들, 즉 이 어둠의 조각은 구슬 형태가 아니라 어둠의 갑옷이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이 어둠 갑옷의 일부를 사자비의 시움으로 인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어둠 조각, 어둠 갑옷의 힘에 의해서 파워업도 됐고 도련님 자쿠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사자비 앞에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때 마침 무사 플러스의 스승이자 과거 7인의 무사의 한 사람이었던 무사 뉴가 새롭게 질풍의 힘을 손에 넣어서 강화된 모습인 질풍의 뉴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자 플러스를 데리고 나타나서 사자비를 물리치고 모두들은 알렉스와 2대 장군 건담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뉴가 이 질풍의 힘을 얻는 이야기가 이제 사이드 스토리로 이 비비전사를 구입하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캐릭터 소개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그 사이드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 하여간 질풍의 뉴가 나타나서 이 위기가 벗어나게 됩니다. 전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명의 이제 출세하지 않은 4명의 무사들은 각자 수련의 길을 떠났던 거죠. 네. 참고로 알고 보니 이 수련을 떠났던 무사 뉴가 제자로 삼았던 자가 이 무사 플러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사 플러스를 데려와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플러스는 이제 무사 뉴의 명령에 의해서 굳이 난 별로 가기 싫은데 이런데 이제 질풍의 뉴가 말하죠. 너 알렉스의 동료가 되라. 그래가지고 알렉스의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구슬은 4개가 정말 완벽히 모이게 되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풍의 뉴는 이제 예전 동료였던 이제 장군 건담과 만나서 어둠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각지에서 다양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빛의 구슬을 가진 자를 찾으라고 마저 명령을 내리고 2대 장군 건담과 질풍의 뉴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지성, 이제 건담 군단에 이제 본거진 천지성이죠. 천지성을 지키기 위해 일단 천지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렉스와 동료들은 계속해서 지온국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꼭 저렇게 한 번씩 튕기는 멤버가 나오죠. 깔끔하게 그냥 우리 편 되면 좋은데 하여간 그러다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만 그런 그들 앞에서 거인 군단의 디오가 다시 나타나면서 동시에 엑시즈 쪽의 새로운 수령이 된 이 친구입니다. 무사 사이코 마크2가 나타나서 알렉스들과 이 디오 그리고 무사 사이코 마크2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장군 건담하고 질풍의 뉴는 천지성으로 이미 갔죠. 격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지온국의 어둠 군단은 도련님 자쿠토의 지휘 아래 건담 군단 몰래 군을 일으켜서 천지성을 기습했었습니다. 과연 장군 건담과 질풍의 뉴가 돌아가기로 선택한 건 맞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전력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3대 건담 대장군은 아직 본격적인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혈투 중에 점점 위기에 빠집니다만 다행히도 과거 수련을 떠났던 7인의 무사들 즉 마크2, 무사 마크2, 무사 더블 제타, 무사 사이코가 속속히 새로운 힘을 얻은 채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마크2는 밀림의 힘을 얻어서 밀림의 마크2, 더블 제타는 불의 힘을 얻어 화염의 더블 제타,
사이코는 이제 거대한 돌과 산의 힘을 얻어서 거산의 사이코가 됩니다. 앞서 이제 뉴가 질풍의 뉴였죠. 그래서 풍림화산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게 풍림화산 편인지 여기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힘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4명의 무사들을 훗날 아까 우리 건담 군단 조직표에서 봤다시피 풍림화산 사천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네, 멋진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7인의 무사는 이제 정리하면 한 명은 대장군이 되고 한 명은 부장군이 되고 한 명은 장군 건담이 되고 나머지 넷은 새로운 힘을 얻어 풍림화산 사천왕이 되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과거의 멤버들도 파워업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멋지죠? 이 올드원들의 모습 돌아오는 거. 저 이런 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좀 미숙한 경험을 갖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 이 거대한, 이 기존의 멤버들이 또 강해진 모습으로, 약한 모습에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들이 풍림화산 사천왕이 나타나서 도와준 덕분에 어둠 군단을 일단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공격이 이게 가볍게 벌어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 건담 군단은 이참에 아예 더 이상 어둠 군단이 움직이지 못하게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지성은 기동 요새죠. 이동이 가능한 요새였기 때문에 이 전세를 놓치지 않고 아예 성째로 쭉 지원군을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알렉스들은 지온 쪽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지온 가까이에서 디오와 사이코 건담 마크2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의 이제 천지성에서의 전투가 끝나고 패퇴하는 어둠 군단 뒤로 천지성이 달려오면서 어둠 군단도 지원국 앞으로 돌아오고 천지성도 오면서 이 건담 군단과 알렉스들 그리고 사천왕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거산의 사이코가 나타나서 엑시즈 일족의 수령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이코 마쿠2를 동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생이요. 여기서 대사를 보면 이 부분의 대사인데요. 사이코 마쿠2 동생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이 형을 죽여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은 예전에 수련을 떠날 때 사이코 건담 같은 경우에 무사 사이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락이 끊긴 동생을 찾으러 나가겠다라고 수련을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 동생이 알고 보니 엑시즈 일종의 새로운 수령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나서서 결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국 앞에는 천지성, 건담군단, 풍림화산 사천왕, 알렉스들이 다 모였고 그 다음에 모든 어둠군단과 도련님 자쿠토까지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전원 집결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아무리 봐도 건담군단한테 어둠군단이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당하고 쫓겨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련님 자쿠토는 이 모든 건 계획대로지 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어둠의 갑옷을 하나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둠의 갑옷이 분리된 사이코 마크2 사자비에서도 떼어내고 캠퍼한테서 떼어내고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붙어있던 것도 떨어집니다. 그 중에 사이코 마크2한테 붙어있던 어둠의 갑옷이 분리되는 순간 사이코 마크2의 가슴에 있었던 마지막 5번째 빛의 구슬이 빛을 발하면서 5개의 빛의 구슬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전개적으로 기본 전작에서 세뇌 마스크한테 세뇌되어 있었던 그 자신의 형, 무사 사이코와 거의 똑같은 길을 걷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이제 같은 클리셰를 2번 반복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빛의 구슬이 하나에 모이게 되고 이와 동시에 5개의 빛의 구슬은 빛을 내며 하나로 모여서 그간 제대로 된 힘을 낼 수 없었던 3대 건담 대장군의 빛나지 않던 이 건담 크리스탈에 빛을 돌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3대 건담 대장군도 진정한 대장군의 힘을 되찾게 되죠. 그렇게 되는 사이에 그리고 이 어둠의 갑옷에서 조종당하고 있던 사이코 마크2도 각성해서 건담군 자신도 빛의 구슬을 가진 자로 건담 군단에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빛의 구슬을 가진 5명의 무사들 무사 알렉스, 무사 플러스, 무사 S,
무사 백식해, 혁식기 카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무사 사이코 마크 2까지 해서 이들이 신생 무사 5인 중 신생 5인의 무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자쿠토는 어둠의 갑옷을 모아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도련님 자쿠토는 사실은 그동안 암왕제가 죽는 순간 이게 탁 전세계로 퍼져나갔던 5개의 어둠 조각, 이건 실제로 어둠 갑옷이었는데 이것을 모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갑옷을 모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어둠의 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 표리일체라고 할 수 있는 대척점에 있는 강한 빛의 힘과의 대립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건담성을 지온성 앞까지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즉 빛의 구슬이 모이고 건담 크리스탈이 부활하자 그에 반응하듯 이 어둠의 갑옷들도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어둠의 힘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매트릭스 내용이 이거죠. 뭐 네오랑 스미스 요원이 이런 관계인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이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거를 도련님 자쿠토가 일부러 이용을 해서 어둠의 힘을 부활하는데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갖고 있던 어둠의 갑옷을 한자리에 모은 자쿠토는 이 필요한 재료가 모두 모이자 이 어둠의 갑옷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던 아버지 자쿠토의 몸에 이 모인 5개의 어둠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자 자쿠토는 다시 부활하여 부활 어둠 장군이 되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국전 통틀어서 이 자쿠토가 진짜 성격이 잔인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 그 만화책 풍운록 편에서는 이 자쿠토가 직접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서 이 부활 어둠 장군을 만들어내는 걸로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네크로맨시죠. 예, 이미 죽어서 묻힌 자를 일으켜 세워서 어둠 갑옷을 입혀 어둠 장군으로 다시 되살립니다. 사실 자쿠토가 암왕제한테 세뇌돼서 어둠 장군 됐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그걸 아들이 다시 되돌려 놓은 거죠. 이에 3대 건담 대장군도 이제 전진에 나와서 부활 어둠 장군과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부활 어둠 장군급과 싸우려면 이제 대장군급이나 장군 건담급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3대 건담 대장군이 이제 이 인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어둠의 힘을 더 얻어서 더욱 강해진 이 어둠 장군과 이제 3대 건담 대장군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동생 부장군이 이 부활한 부활 어둠 장군과 도련님 자쿠토를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두운 힘, 뭔가 어두운 힘들이 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도련님 자쿠토를 부장군이 해치우게 되는데, 해치우자 그 도련님 자쿠토 안에서 암황제의 혼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 끈질기죠. 예, 죽인 줄 알았는데. 초대 건담 대장군이 해치운 암마신, 2대 건담 대장군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해치웠던 암황제. 근데 또 살아남아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게 바로 또 암황제였던 겁니다. 너무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3대 건담 대장군은 일단 되찾은 대장군의 힘이죠. 건담 크리스탈의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무기 섬광검, 이 이제 3대 대장군의 이제 무기입니다. 섬광검으로 일단 부활 어둠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당연히 자쿠토는 원래 죽었던 사람이니까 또 죽죠. 2번 죽어요. 불쌍합니다. 죽이고 쓰러뜨리게 되는데, 그러자 그 안에서도 마저 암황제의 기운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하게 암황제의 혼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활 어둠 장군은 쓰러졌지만 그 쓰러진 몸에서 암황제의 사악한 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러뜨려도 저건 또 나오고 또 희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입을 게 뻔하니까 3대 건담 대장군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 생각하고 뭔가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사실 아마 이게 여기서 딱 결정했다기보다 그간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해 왔을 겁니다. 암마신을 쓰러뜨렸는데 암왕제가 나왔다. 어쩌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다시 나온 거죠. 심지어 똑같은 놈이. 그러니까 내가 저 암왕제를 쓰러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쓰러뜨려도 이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에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왕제를 소멸시키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알렉스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물론 문제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너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내려줍니다. 3대 건담 대장군이 왜 알렉스에게 이 임무를 내렸는가 하면 알렉스가 갖고 있던 빛의 구슬인 이 어스의 구슬은 다른 빛의 구슬에도 다양한 힘이 있지만 특히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구슬이었기 때문입니다. 3대 건담 대장군은 바로 여기에 희망을 걸기로 하고 모든 것을 알렉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제 최후의 결전으로 들어가는 3대 건담 대장군은 건담 군단의 4천왕들과 알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빛의 구슬을 가진 이제 신생 무자 5인 중 신생 5인의 무사들 중 이 4명들을 통해서 8경의 진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4명 해서 총 8명의 무사들이 펼치는 8경의 진이 펼쳐지는데요. 이 8경의 진을 펼치도록 하고 스스로 하이퍼 피닉스라고 하는 비행 형태, 모든 대장군들은 그런 비행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하이퍼 피닉스 형태가 되어서 그 위에 알렉스를 태우고 그 앞에 있는 암왕제를 향해서 8경의 진 한가운데로 쫙 날아들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인 거죠. 부장군도 외칩니다. 가라 알렉스! 이러면서 쫙 아버지! 하면서 짠! 날아가게 됩니다. 8경의 진을 통과하는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거대한 빛에 의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알렉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알렉스가 눈을 떠보니 동료들과 좀 전까지 싸우고 있던 어둠 군단들 그리고 암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곳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랑. 네, 과연 알렉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암왕제는 쓰러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SD 건담 전국전 풍림 화산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D 건담 전국전 천하통일편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자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